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 저번 우리 늘 승진스쿨 모의고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가 올라가면 강평으로서 글로 적어야 되는데, 마침 다른 스케줄 때문에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본 강의도 끝나고 사례 강의도 끝난 지 몇 달 또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책은 최소한 1회독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단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또 목차입니다. 두 문자들 잘 또 외우고 계신가요? 네, 어떤 단문을 묻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또 두 문자는 제가 강의 시간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구단 외듯이 나와야 되겠죠. 특별 권력 관계, 특인행, 성소정례, 특색, 최소한 이렇게 또 나와야겠죠. 그죠? 너무 쉬운 걸 물었나요? 행정상 사실행위, 뭘 물어도 전체 목차가 떠올라야 되겠죠. 결과 제거 청구권, 그죠? 네. 지금 뭐 하나 단문을 물었는데도 결과 제거 청구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전체의 목차를 뜻하는 두 문자마저도 안 외우셨다면 이 두 문자 외우는 것도 일이죠. 또 외웠다면요, 각각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뭘 뜻하는지 제목을 외우시는 것도 일이죠. 네, 정말 며칠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내용도 어마무시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문자도 외우고 있지 않는다면요, 답안지 어떻게 쓸 거예요? 제목인데, 목차인데, 그죠? 그 목차가 또 생각나야 그 예하의 내용들이 또 생각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쯤 벌써 6월 또 다 갔습니다. 그죠? 이제 내일 모레면 7월인데 객관식도 해야 되고, 그죠? 연초에 마음 먹었던 내년 2021년 경감승진시험 꼭 합격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 변치 않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굳은 의지가 변치 않았다면요, 행동으로도 따라오셔야겠죠. 늘 난 내년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루에 3시간 목표 잡았는데 10분도 공부를 안 하신다면요, 본인이 소망하는 그 결실 맺지 못하시겠죠. 네, 중간 점검 한다 또 생각하시고, 마침 모의고사 강평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 사례 강의 때 뵙고 제 얼굴 안 본 지 꽤 되셨을 겁니다. 또는 아직까지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 또 잘 한번 수강해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과 잘 매치를 시켜 보셔야겠죠. 우리 1회차 모의고사는 뭐 그래도 뭐 사례집이나 이런 데서 좀 보아왔던 문제인데, 2회차 모의고사는 특히 설문 1번과 설문 4번이 단문에서는 외웠는데 또 조금 생소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잘 되었습니다. 네, 해설 글로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써 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모레가 7월 달입니다. 손으로 꼽아봐야 이제 거의 2020년도 반 지났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뭐 내년도 1월 달 된다면요, 뭐 그 언제 시험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들은 1월 달, 내년 1월 달에는 정말 초죽음 상태에서 마치 무한 반복할 시기고요. 최소한 우리 경찰이 날 10월 20일 그때까지 한 3과목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남은 날 또다시 3과목 계속 반복 하실 수 있겠죠. 한번 1회독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계속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자기 것이 돼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려운 또 관문입니다. 특히 주관식은 더하죠. 네, 그래서 중간 점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또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 또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2회차 모의고사도 아주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지금 이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으니까 지금 모의고사 풀 때가 아니야,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모의고사 한 번도 못 풀고 갑니다. 왜? 시험 보실 때까지 제대로 완성된 공부 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늘 모자란 상태에서 본인 실력 테스트 하시고 모자란 상태에서 조금씩 더 나아갈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네, 그런 점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 해설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지 출력하신 거 보시면서 해설 강의 따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년도 시험장 가셔도 이 체계대로 또 그대로 시험이 나오겠죠. 단문 2개, 사례, 전체 50점짜리 한 문제.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례 속에는 항상 설문이 3개 또는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승진스쿨 2회차 모의고사에서는 솔직히 4개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네, 근데 공부 또 하자는 취지에서 또 4개 설문의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하나하나 각각의 설문들을 잘 또 답안지 완성시키는 것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단문 2개를 보면요. 자,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 행정법 서론 파트에 있어서 특 A급 단문이죠. 예, 또 행정절차법에서는 자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를 헷갈리기 쉬우니까 용어로서 잘 구분해 놓았죠. 자족적 신고는 신고로, 행위요건적 신고는 신청으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단문이긴 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구별,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예, 또는 가장 일반론적인 단문이죠. 사인의 공법 행위 약수라시오. 이것도 내년 시험에 이렇게 물어졌다면 헉, 신고는 특 A라서 외웠는데 사인의 공법 행위는 안 외웠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요, 사인의 공법 행위 약수라시오 했는데 뭐가 쓰였는지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를 쓰고 오시는 거죠. 전혀 다른 단문이죠. 사인의 공법 행위는 사인이 공법 효과 발생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고니까 신고에 대한 단문 확연히 다른 거죠. 예, 따라서 사인의 공법 행위 단문 하나 정리. 그리고 또 유사한 단문의 내용이지만 2가지 버전이죠. 지금 2회차 모의고사처럼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 또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그죠? 네, 요런 부분이 사인의 공법 행위와 관련된 단문 3가지였습니다. 예,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다 각각 잘 외우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쵸? 이것도 공통수학 각각에 있는 내용들 잘 설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통지는요, 대표적인 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계고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또 케이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여튼 단문 2회차 승진스쿨 모의고사 2가지는 전부 다 중요한 특 A급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이 시점쯤 된다면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2문자 외우고 있는지. 이러한 2문자들이 전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목차죠. 하나하나의 목차를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2문자를 잘 외우고 있다면, 또 이 2문자를 통해서 그 목차가 연상되어진다면 그 예하 내용까지도 잘 유추해서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2문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첫 단추죠. 그리고 또 2문자만이 다가 아니죠. 이 2문자를 외웠다면 정말 2문자는 주관식 답안을 씀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단추일 뿐이에요. 내용도 이 2문자를 통해서 연상시켜서 자꾸 외우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더 행정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암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그런 2문자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암기는 항상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각각의 테마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2문자 외워놓았다면 암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잘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례 문제를 본다면 1번이 특허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우리 이렇게 운송 사업 면허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방금도 보면 신고라는 것도 개별법상에서는 이것이 자족적 신고인지 행위요건적 신고인지, 즉 자족적 신고라는 것은 이렇게 국민이 행정처한테 일정한 사실을 알린 경우 그 알린 그 행위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자족적 신고. 그래서 그림을 늘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요건적 신고는요. 그림이 신고, 이 신고가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부부작위 할 때는 늘 그림 그릴 때 그냥 신청 이렇게 쓰긴 썼죠. 여튼 여기에 답안지에서는 자, 이 신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요건이 되더라. 그래서 행위요건적 신고 이렇게 불리우는 거죠. 하지만 행정절차법에서처럼 요렇게 그림 그려지는 것은 신고, 요렇게 그림 그려지는 것은 신청, 이렇게 단어로서 구별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행정법 학문상 이 신고가 어디에 해당될까를 논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과 또 똑같이 맞물려서 우리 허가도 똑같죠. 허가도 우리는 강학상 허가다라고 했었어요. 허가는 또 특예입급 단문이죠. 허가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바로 또 이렇게 떠오르셔야겠죠? 지금 동영상 강의를 딱 듣고 있으면서 허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구단처럼 술술술 최소한 두 문자는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허가는 허구성, 종이유, 개갱. 그죠? 네. 이렇게 일단 나오셨다면 성공.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구가 뭔지. 두 문자 열심히 외웠는데 구가 뭐였더라? 구별 개념. 성이 뭐지? 생각하실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뭘 뜻하는지 아셔야겠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항상 우리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지금 단문에서도 나왔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마치 반대만스러운 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되더라. 명령적 행위는 하호면, 형성적 행위는 특인데, 그죠? 예, 그런데 하명은 또 한번 출제되었었죠. 그런데 하명도 보시면요. 우리 명령적 행정행위 약술하시오. 큰 문제로 포괄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정행위 약술하시오 라고 했으면 하허면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허가가 요거죠. 하도요. 외웠다면 하성류. 그죠? 항상 요런 개별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성질이 이렇게 중요하죠. 성질이 이렇게 중요하죠. 법적 성질. 그리고 또 허가에 있어서 구별 개념은 뭐예요? 예외적 승인과도 구별되더라. 그리고 지금 나온 특허와도 구별되더라. 이거죠? 구별 개념에서 써야 될 단문에서 우리 외웠던 게. 그리고 이러한 특허는 또다시 단문 특예급이죠? 또 뭐예요? 특성! 신상효과 비교해보자. 또 성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사례, 설문, 1번이나 다름없는 거죠. 단문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잘 또 외워 놓으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개별법에서 허가면 허가, 특허면 특허, 예외적 승인이면 승인, 그죠? 이렇게 용어로서 구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개별법에서는 전부 다 허가한다. 면허.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록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법 조문에서 얘기하는 이런 허가, 등록, 면허, 기타 등등 이렇게 통칭해서 쓰는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냐, 여기에 해당하냐, 여기에 해당하냐 이런 것들이 항상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례집에서는 예외적 승인과 관련된 케이스도 있었었죠. 법적 성질과 특성 써라 라고. 사법고시 기출문제 뭐 이런 부분이었고 승진숙굴 2회차 설문 1번이 뭡니까?
특허. 말 그대로 이런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써라. 예,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인지 강학상 특허인지가 문제되더라. 이거죠? 강학상 이게 허가인지 강학상 특허인지가 문제되더라. 그래서 강학상 허가에 의 특허에 의 쓰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 설정해주는 행위더라. 따라서 특허에 해당하더라. 따라서 이러한 특허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아닌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리고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가 보통이지만 특허는 특정인에게 권리 설정해 주는 거니까 행정청이 여러모로 잘 살펴봐서 해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죠. 재량행위에 해당되더라.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설문 1번에 써야 될 부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특허 단문 우리가 열심히 또 기본서를 통해서 외웠는데 그 특허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을 설문 1번 속에 잘 녹여놔야 되겠죠. 네, 따라서 설문 1번의 논리의 흐름은 뭡니까? 자, 이렇게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강학상 허가인지 강학상 특허인지가 문제되더라. 그래서 강학상 허가는 이런 거고 강학상 특허는 이런 거더라 라고 의를 쓰고 난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 특허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은 특허에 해당하고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또 기속인지 재량인지 살펴볼 때 근거법 문헌상 표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이런 특허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동설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설문 1번에 이런 부분이 써져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모범답안 통해서 방금 제가 말로써 이렇게 서술한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도 우리 참조조문 잠깐 살펴보면요. 이게 대표적인 근거법 문헌상 표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속인지 재량행위인지 좀 불분명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보세요. 참고조문 보십시오. 자, 4조예요. 면허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운송사업 이런 거 하려면 면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것을 사업계획서 해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인의 입장이죠.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행정청이 이 등록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해줄 수 있는 건지 애매모호하죠. 법 조문만 놓고 본다면.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도 그 법적 성질이 특허라면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만약 그 법적 성질이 강학상 허가라면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우니까 보통은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동설이다. 또 허가의 단문에서는 또 그렇게 외우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특허와 관련된 단문 또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허가와 관련된 단문도 정리하시고 두 가지의 구별을 또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설문 1번도 우리 변호사 시험 관련 이런 부분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니까 우리 특허와 관련된 케이스로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 2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업자 소송입니다. 자, 사실관계 읽어보면요. 보세요. 빨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해양관광도시로 유명한 A시에서 5년 전부터 시내 남쪽을 시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더라.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갑이 뭐냐? 기존업자라고요. 갑이 이미 지금 일정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 그죠? 네. 그런데 을이 갑의 노선 구간과 상당 부분 겹치는 신규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이런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청에 해당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서 A다 B다 했다면 또 빨리 필기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그냥 행정청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사업의 면허를 이렇게 신청하여 그렇죠. 또 아까 단문에서 설명드렸던 이거와 또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신청은 반드시 어떤 또 이런 게 또 있어야겠죠. 요소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 면허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 여기가 을이네요. 네.
그죠? 을을 안 썼네요. 기존 업자는 여기다 쓰고요. 그리고 이 을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게 신규 업자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처분의 상대방 을이 아닌 갑이 이렇게 취소 소송을 하였다라고 사실관계 속에 드러나 있는 거죠. 잘 보면 자 이렇게 뭐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면허 신청하여 세 번째 줄 맨 뒤에 면허를 받았다. 갑은 을의 신규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급감하였고 이에 더해 유가, 인건비, 지속적 상승에 따른 경제적 적자로 인해서 경영 악화. 이에 갑은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로 을에 대한 이 신규 면허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였다. 이게 뭡니까? 서로 경쟁하는 업자들끼리의 경업자 소송이죠. 그죠? 그리고 설문 2번에서 위 취소 소송에서 요 갑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가? 그죠? 만약에 설문이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제기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다면요. 그때도 주된 논점이 또 원고 적격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원고 적격이 있는가? 다이렉트로 바로 물었죠. 즉 취소소송 적법 요건 답안 공식처럼 취소소송 적법 요건 대원서 피기 전 쭉 쓸 필요 없죠. 바로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렇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케이스 해설은요. 결론은 우리 항상 원고 적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고 적격 약술하시오. 또 전체 목차요. 어이 내가 살게 의내 3. 그죠? 그리고 원고 적격은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이 있어서 따라서 원고 적격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 제기할 수 있음. 원고 적격 있음. 이거죠? 그렇다면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냐? 문학 판검. 학설이 권법 보호적. 그죠? 판례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검토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내용은 지금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에 있어서의 법률의 범위, 이익의 범위라고 했지만 우리 사례 강의할 때 항상 원고 적격이 주된 논점이 될 때는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률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쓰고 케이스 포섭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원고 적격 쓰라고 하면 마치 공식스럽게 그대로 또 대입이죠. 하지만 사례집에서 늘 정리했었던 것은 경원자 소송이었어요.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 하지만 지금 제시된 승진수꿀 2회차 모의고사는요.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 아니죠?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의 소송이었죠. 경업자 소송이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조금 다른 점이죠. 예, 그래서 원고 적격 제3자유 행정회의가 문제되는데 우리 사례집에 있었던 건 경원자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승진수꿀 2회차 모의고사는 경업자 소송인데 그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서술되어 있던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고 원고 적격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면허가 그죠? 기존 업자도 이 면허를 땄었던 거고 이 면허가 설문 1번에서 뭐라고 했냐? 특허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강학상 허가였다면 근거법률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있냐 없냐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특허라고 하다 보니까 이 특허 관련 법률 특허의 근거법률 또는 관련 법률에서는요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갑에게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런 서술로서 기결되는 설문 2번의 내용이죠. 예, 답안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2회차 모의고사 모범 답안에 예. 자, 설문 1번은 자, 강학상 허가냐, 강학상 특허냐, 목차 2번에서 정리했고 그래서 강학상 특허다라고 하니까 이 특허의 법적 성질이 양가로 1번, 2번 형성적 행정행위더라, 재량행위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1페이지에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 다음 설문 2번은 자, 이 갑에게 원고 적격 인정되는지 와 관련해서 처분 상대방은 대부분 다 원고 적격 인정된다고요. 하지만 처분 상대방 아닌 갑이죠.
에 따라서 이런 제3자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런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자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목차 2번에서 경업자 관계에서의 의의를 간단히 적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고적계에서 얘기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그리고 법률의 범위를 적고 난 다음에 요런 주된 행정행위가 특허였기 때문에 처분의 이 특허의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뭐다? 배타적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따라서 갑은 나에게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또 노선이 중복되는 을에게 특허 또 내어주니까 나의 권리가 당연히 침해되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을에 대한 면허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더라. 원고적격이 있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3번 목차가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된 문학 판검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4번 목차에서 썼고요. 또 두 문자로 외웠죠. 당관기. 그렇죠. 그래서 5번 소결 보십시오. 갑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도 강학상 특허더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한 강학상 특허에 의한 창설되는 권리는 당의 처분에 아까 법률의 범위가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 기본권 규정까지도 고려해요. 그런데 이렇게 근거 법률, 관련 법률 등에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더라. 따라서 이런 권리가 침해되었지 않냐. 기존 업자에게.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고 원고적격이 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죠. 그죠? 자, 이것도 우리 특허와 관련된 내용에서 살펴본다면 기본서 P 5판 기본서죠. P 196페이지에 이런 성질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죠? 이게 설문 1번에 해당되는데요. 그 다음 원고적격에 있어서 지금 소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197페이지에 이런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강학상 허가와 특허가 구별되는 부분이더라 라는 서술된 부분에 지금 소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써져 있죠. 기본서 한번 반드시 또 체크해 보십시오. 네, 따라서 설문 1번과 설문 2번 특허와 관련된 문제로서 경업자 소송에서의 원고적격까지 묻는 문제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설문 1번, 2번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설문 3번은 만약이라고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요거죠. 그리고 인용 재결이 났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원자 소송에서도 사례집에서도 그대로 정리됐었던 부분이죠. 설문 3번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또 케이스 문제죠. 사례 강의 제대로 잘 듣고 복습만 잘 하셨다면 목차 그대로 잘 적으실 수 있겠죠. 그림 그려보면 이거죠. 지금 이거대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렇게 면허를 내렸고, 그런데 이런 기존 업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바로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 심판을 제기했고, 그리고 여기서 인용 재결이 난 거죠. 즉 갑이 행정 심판 제기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죠. 갑은 더 이상 소송 제기할 일 없죠? 왜요? 이 면허 지금 인용 재결 받아서 취소되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소송 제기해요? 을이 소송 제기하는 거죠. 을이 소송 제기하려고 봤더니 자, 대상 적격 두 개가 있어요. 처분과 재결, 처제. 아니,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지? 어떤 것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그렇다면 을은요, 원처분에 의해서 뭔가의 이익이 침해된 거 아니죠. 요 재결에 의해서 비로소 나의 권익이 침해되어서 소송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케이스더라 라고 하면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의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사례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예, 따라서 또 이것도 단문으로 정리해보면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오늘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도 대답을 못했네요. 각성하셔야 되죠. 허가 약술하시오. 대답 못했네. 신고 약술하시오. 대답 못했네. 명령적 행정행위 약술하시오. 대답 못했네. 특허 약술하시오. 대답 못했네. 그죠? 아까 또 앞에서 했었던 또 특혜급으로 찍히는 결과적 청구권 약술하시오.
특별 권력 관계 약술하시오. 두 문자 대답 못했다면 열심히 또 다시 외우셔야겠죠.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현직 분들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행정법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오히려 묻습니다. 방금처럼요. 허가 전체 목차는요. 두 문자도 안 외웠는데 내용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가장 1단계 첫 단추부터 끼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추 제대로 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두 문자 외우고 그 두 문자가 또 뭔지 그래야 착착착착 단계별로 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또 단문을 외웠다면요. 이 단문을 가지고 또 사례까지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오늘도 지금 강평하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단문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 강의로 접목을 시켰지만 또 이런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도 조금의 사실관계만 달라질 뿐이지 체계는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제3자의 행정행위라고 했을 때 사례집에 있었던 거는 경원자 소송이라면 여기서는요 경업자 소송이고 행정심판도 경원자 관계에서의 행정심판이 아닌 경업자 관계에서의 또 행정심판. 유형은 또 똑같죠. 답안지 목차는 또 똑같죠. 그죠? 즉 이것도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약술하시오. 의자 위에 바로 답이 나오셔야겠죠. 그렇다면 사례 답안에서는요 의자 이거 두 개 쓰는 거죠. 즉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의 의미가 뭐지?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게 뭐지? 쓰고 난 다음에 이 경우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더라. 따라서 이거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된다라는 사례의 결론 도출까지 나아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설문 3번도 요 책에 그대로 사실관계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단지 경원자냐 경업자냐 요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체계는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설문 3번도 또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소송 제기한 것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제기한 갑이 제3자가 승소했을 때 이 원처분 받은 상대방이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되냐 이 문제로서 설문 3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또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다면 보세요. 설문 1, 2, 3 대충의 어떤 논점은 알 것 같은데 답안지 쓰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이번 강평을 통해서 또 승진스쿨 2회차 모의고사를 샘플 삼아서 또 사례 답안 쓰는 연습 또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문 4번에서는 올해 기본 강의 때 자, 케이스로 나오는 부분만 잘 또 한번 외워놔 보십시오. 사정 판결이라는 게 몇 년 전 단문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케이스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 판결의 요건이 취위공이었죠. 예, 그 내용 쓰고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보죠. 사정 판결 지워보겠습니다. 사정 판결이란 말은 쉽게 이해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원고 청구 기각한다. 위기의 남자다. 위기의 남자는 사정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위기. 그쵸?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다른 처분이 위법해서 이 처분을 취소하면요. 더 큰 공익상 침해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더라. 이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요. 위법한데 기각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더라. 이거죠. 예.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법은 하지만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법치주의와 중대한 예외.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는데 그 요건이 뭐다? 취위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렇게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거고 무효확인 소송은 위법성 정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다. 그리고 위법해야 된다. 처분이. 그리고 처분이 적법하면요. 당연히 청구 기각할 거니까 네, 전혀 문제 안 되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취위는요. 설문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죠. 가로 속에 보세요.
소송 제기는 적법하대요. 취소 소송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송 제기는 적법하다니까. 통과 요건. 그 다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대요. 이것도 통과. 결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냐 없냐 요걸로써 케이스 포섭 내리는 부분이죠. 결국 사정 판결이란 이런 거다라는 의의를 줬고 이러한 사정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요거더라라고 설치해주고 케이스 포섭에서는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케이스 포섭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설문을 읽어보니까 세 번째 줄이죠. 자, 이런 주민 정등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렇게 병에 대한 공유 수면 매립 면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거죠. 그런데 해당 매립지가 이미 상당 부분 매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그 일부에서는 이미 조선 시설의 기초 시설도 일부 완성된 상태더라.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이 원상 복구해야 되고요. 이 조선시설의 기초시설도 또다시 철거해야 되고요. 더 큰 공익상 침해가 일어날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막대한 비용도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원은 사정 판결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케이스 포섭 지워지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답안지 체계가 뭐랑 비슷합니까? 집행정지 케이스랑 비슷해요. 자, 소송 도중에 갑의 구제 수단은 이라고 했었을 때, 자, 이런 집행정지, 우리 행정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더라. 따라서 예외적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가 인정되더라. 그래서 그 요건 충족하고 있는지, 그죠? 네. 그래서 집행정지 케이스도 1. 문제점 2. 집행정지 의의 3. 집행정지 요건 4. 소결 이렇게 목차가 떴단 말이에요. 사정판결도 똑같죠. 1. 문제점 2. 사정판결 의의 3. 사정판결 요건 4. 소결 목차 구성 거의 유사하다. 다만 사정판결 요건, 집행정지 요건이 다르니까 그 요건에 대한 포섭만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정판결 치위공 잘 외워놓으셔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기본서 575페이지죠. 여기 사정판결의 의의와 사정판결의 요건 이런 부분이 우리 기본서 575페이지에서 요 정도 케이스용으로 외워놓으시죠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케이스 사례 답안에 기술하고 난 다음에 요건으로서 케이스 포섭해야 되는데 취소소송 위법 전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냐 마냐로서 케이스 포섭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설문 4번 5페이지 답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런 사정 판결 케이스도 딱 한 페이지용으로 또 잘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 사정 판결 요건이 문제되더라. 2번에서 사정 판결에 의의를 썼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중대한 말이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더라.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더라. 그래서 3번 목차가 요건이 뭐냐? 치위 공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4번 소결에서 이렇게 소송 제기했고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사정 판결 할지 말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렸더라라는 거죠. 예, 그런데 설문 속에 요것과 관련돼서 충족 요건이 다 제시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설문에서 제시된 그 내용을 잘 버무려 쓰고 난 다음에 그래요. 사정 판결해야 되겠다라고 케이스 결론 내려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승진스쿨 2회차 모의고사 단문 2개도 또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이렇게 잘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항상 개별법상에서도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신고가 자족적 신고인지 행위요건적 신고인지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자족적 신고를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를 신청 이렇게 구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하지만 개별법에서는 구별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법학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 자와 행의 차이점을 공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맥락으로서 또 개별법상에서는 아까 또 지웠네요. 허가, 그죠? 허가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뭐 면허를 해야 된다, 똑같은 이런 용어들로서 쓰고 있는데 그 허가가 그 뭐 승인 뭐 이런 것들이
강학상 허가냐, 강학상 특허냐, 강학상 예외적 승인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우리 케이스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스쿨 2회차 모의고사에 있어서는 소송법상의 문제도 등장하긴 했지만 행정행위편을 또 한번 복습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1회차 뿐만이 아니라 2회차까지도 완벽히 또 기본서, 사례집 같이 병행해서 들추어 가시면서 답안지 완벽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2회차 이렇게 지나간다면 3, 4, 5회차 또 이제 승진스쿨 모의고사가 있고 그거 끝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찬바람 불 거고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시즌이 등장하죠. 이제 써보는 연습도 또 하셔야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되어서 모의고사 풀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풀어야지 하고 사실관계 읽어보지도 않고 쌓아놓는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모른다면 답안지하고 대조해 가면서 그 답안지를 이해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기하여야 나중에라도 이 모의고사의 문제로서 답안을 씀에 있어서 자기 것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시험장 가셔서 또 백지에다가 내용을 채우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제가 2회차 강평을 또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하면서 잔소리도 또 덧붙여 드렸고 또 한번 중간 점검한다 생각하시면서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허벅지 팍팍 찔러가면서 또다시 한번 동기부여 해보시고요. 의욕 고취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거의 29일 내일 모레면 또 이제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다 지났다.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을 가다듬으시면서요. 하반기 또 본인의 계획대로 잘 나가실 수 있게 하루하루에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조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년도 시험에서는 또 극소수자만이 합격을 하죠.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분들만이 그 달콤한 결실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여튼 잔소리 플러스 간략하게 2회차 승진스쿨 모의고사 강평을 해보았습니다.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강의 듣고 답안지 출력하셔서 복습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얼굴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뭐 올해는 프리미엄 반이라고 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요 사례 강의 끝나고 제 얼굴 오랜만에 보셨을 겁니다. 네, 제 얼굴에 공부하라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